폭로전을 해왔던 손의원 동생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그리고 얼굴을 대중에 공개하고 공격 피치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돈을 바라고 그런다는 건데 저는 손혜원 얘기만 들어도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위 사람들이 야 팔어 다 그래요. 니네 아들 거 됐으니까 팔자고 그래. 그럼 손혜원이 꼼짝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을 바라고 돈 욕심이 있었으면 왜 반대편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을 아들 명의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을 바란다면 내 거라고 우겨야죠. 이번 일의 시작은 손혜원이가 우리랑 관계없이 자기 비리가 걸린 거예요. 언론에.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려 들어간 거고 제가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제 반박을 이 핵심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의가 그걸 차명으로 구입을 하고 6개월 후에 우리 아들이 알았습니다. 그 뭐 돈으로 유혹을 해갖고 지금 목표를 내려간 것 같은데 손혜원 씨가 내가 도박한 거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고 내가 무슨 도박했다는 거 증명을 알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도박꾼 내 동생 말은 앞으로도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면으로 일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까지 나오셨는데요. 장해찬 평론가님, 이분이 왜 나오셨다고 하나요?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이 먼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요. 네. 이 동생인 소년 씨를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실제로 이 올케와 그리고 그 아들, 창성장의 명의자인 아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가정을 내팽개쳐진 사람이라고 묘사하자 그 부분을 참을 수 없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왜 하필 이 보수 유튜브에 출연했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고 이 보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을 존경한다고 했는데요. 손혜원 의원 측 말에 의하면 이 남동생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근데 네. 본인은 실제로 자신이 도박하는 걸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도박꾼이 네.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에 이분과 손혜원 의원 사이에 또 다른 형제가 있나 봐요. 네. 그 형님이 도박을 했는데 자신이 매우 어릴 때 그 옆에서 잔심부름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심부름하는 광경을 보고 형은 쏙 빼놓고 마치 자신이 도박을 했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주장을 한다면서 네. 지금 가족들 사이에서 손혜원 의원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어떤 무서운 권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몰아가고 있다. 진실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원했다면 네.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박꾼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그냥 아는 사람들과 밥 내기, 술 내기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손혜원 의원은 가족 증명서를 보이면서 내 동생이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안 싸움이 정말 점입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싸움이 계속되면은 누가 결국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인인 손혜원 의원 쪽에서 계속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손혜원 의원이 또 뭐 손고모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남동생과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럴수록 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닐까 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어떤 뭐 자잘한 그런 도박인데 뭐 도박죄로 전과가 있다 뭐 이런 도박죄를 저질러 도박을 하고 그다음에 사기죄로 전과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어떤 개인 정보에 가까운 이제 그런 내용까지 이제 폭로를 하면서 동생을 공격하는 모습이 과히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부분 역시도 정확히 만약에 사실 확인이 되는 거라면 손혜원 의원이 이 부분을 어떤 뭐 사법기관의 권력을 빌려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이렇게 네. 폭로성으로 가볍게 이렇게 내뱉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누나의 권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요. 가족들을 영향력 아래에 두라 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이나 여러 가지 재물을 주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포섭을 했다는 게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통장까지 들고 흔들더라고요. 앞으로의 폭로전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맞습니다. 이 창성장 매입에 대해서 이것이 네. 찬영이다라고 지금 손혜원 의원의 동생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돈을 줬다, 징여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징여세까지 입금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만 손혜원 의원의 동생의 주장은 손혜원 의원이 큰 실수란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넣었는데 이 돈은 실제로 창성장을 매입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창성장의 매입 자금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창성관의 실제 주인은 삼자 명의로 돼 있거든요.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의 딸과 채모 씨 그리고 이 손혜원 의원의 남조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매입이 들어갔는지 인테리어 비용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등을 따져 묻게 됐을 경우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손혜원 의원이 반박이 가능하다면 이 내용부터 반박을 해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터기 때문에 네.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감정적으로 동생에 대해서 도박 중독 아니면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물적 증거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나도 만만치 않죠. 이 손고모의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를 하던데요. 이게 차명이 아니다. 조카 사랑, 나아가 목포 사랑, 그 열기를 한 몸에 받는 듯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굴뚝이 있는 거예요. 그 굴뚝을 보고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이거 바로 산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딱 이렇게 쓰면요, 뭐 어지러워. 일반 굴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예. 그 손학규, 김근태 의원 다 동기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완전 이렇게 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하니까. 사랑. 마치 언제 투기 의혹이 일었냐라는 듯 이 소년의 얼굴엔 한방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또 손고모라고 붙인 것 자체가요. 차명이 아니다. 투기도 아니고 조카를 사랑했던 고모. 그 내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뜻일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그 국민들이 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쓴 단어인데 본인이 네. 가져다가 저렇게 그 역공 내지는 네. 반격하는 그 제목으로 쓴다는 게 진짜 멘탈 갑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동생과 손혜원 의원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네. 제목을 하나 붙여주고 싶은 게 짜증남매. 아. 네, 이렇게 좀 붙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저런 얘기 저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네.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소명 잘 하고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지. 네. 아니, 저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저게 그 아주 그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배우고 따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두 분이 또 하는 걸 보면은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네. 자기만 무조건 본인 생각만 그냥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게 너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손고모께서 증여세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 증여세가 손고모한테 나왔으면 이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돼요. 사실은.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거 왜 안 걷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국세청에서 봐줬다는 건가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면서 서로 이제 그 나쁜 메신저다라고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면서 상대방이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요새 추세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만 두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글자로 하면 쉿!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생 얘기는 손혜원 의원이 우리 집안의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자와 관련해서는 경찰 고발까지 또 잇따르고 있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네, 이게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시민단체가 네. 고발장을 낸 것인데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지금 한 14곳의 목포 부동산을 사들였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 11억을 대출을 받아서 7억 1천만 원을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지금 이 부동산을 산 것인데 이렇게 그럼 기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모집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단체 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서울시에 모집 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논리인데 상당히 뭐 설득력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손희원 의원은 계속해서 투기 의혹을 부정하면서 이 대출 받은 것 역시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나전칠기 박물관을 옮기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민의 국회의원이지 좋은 고모 또는 착한 딸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국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친을 유공자로 올리는 과정에서 비슷한 분들은 다 떨어졌는데 오직 전화 한 통으로 소년 아버님, 이젠 선친이 되신 분이 올라갔다는 의혹이 또 나오더라고요. 독립유공자 지정이 되고자 원했지만 6번 네. 탈락하게 되고 7번에 이 결국은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유를 갖고 있는 이 신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분들이 한 50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피우진 보훈처장 등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용들 절차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과거 6번 탈락했지만 7번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해명이 맞아떨어지려면 나머지 해당 절차에 맞는 사람들도 함께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 전화 한 통화로 신청이 되게 되고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지정이 되는 과정이 국회의원의 특혜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의 조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부친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이 모든 국민들의 부친을 위해서 챙기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여야 정쟁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